민주당 공천뇌물 의혹 수사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 그리고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관련 수사가 시작되고 약 한 달 만인데요.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에 대한 이 같은 경찰의 수사 전환 상황이 김경 녹취록에 등장하는 다른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 수사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오늘 오전 강선우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김경 전 시의원에게는 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중재, 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을 4차례 불러 조사했고요. 지난 3일 강 의원에 대한 2차 소환을 마치고 이틀 만에 두 사람의 신병 확보를 결정한 건데요. 경찰 소환 당시 두 사람의 목소리 다시 들어보시죠.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뿐이라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입니다.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요. 강선우 의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이미 강 의원의 2차 소환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강 의원 오늘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소식이 알려지기 바로 직전에 또 한 번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네, 이 강선우 의원의 글이 올라온 건 오전 8시 53분쯤이었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소식을 알린 건 그 직후인 오전 9시쯤이었는데요. 강 의원은 해당 글에서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올린다면서도 이 사실과 다른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른바 쪼개기 정치자금 후원과 관련한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강 의원이 언급한 보도는 어제 SBS의 보도로 보입니다. 경찰이 강 의원의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서 강 의원이 먼저 요청을 했고 독촉까지 했다라는 이 김경 전 시의원의 이 진술을 확보했다는 그런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이라는 거는요. 강선우 의원이 이제 김경 전 시의원에게서 공천 뇌물, 공천 헌금조로 받은 1억 원을 돌려줬죠. 그 이후에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눠서 정치 후원금을 받는 방식으로 그 돈을 사실상 거둬들였다. 이런 의혹입니다. 김 전 시의원 그렇게 다시 돈을 보낸 게 강 의원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지금 경찰에 진술했다는 게 SBS 보도의 요지입니다. 네, SBS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후원금 입금 또한 강 의원의 요구였다면서 그런 요구를 받은 건 1억 원을 돌려받은 뒤에 강 의원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였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이 1억 원을 왜 돌려주셨냐, 다시 받을 생각도 없었다고 말하자 강 의원이 웃으면서 그러면 후원 형태로 해주시면 된다, 그렇게 달라고 말했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김 전 시의원은 다른 사람들 명의로 나누어서 모두 2천만 원을 강 의원 후원 계좌에 입금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에 따르면요, 이 김경 전 시의원은 2022년 10월 초 이 지역구 활동으로 강선우 의원을 만났는데 이 강 의원이 1억 원에서 남은 돈을 후원하라고 독촉까지 했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당시 강 의원이 후원금은 마무리되어 가느냐고 직접 물어봤고 그제야 돌려준 1억 원 전부를 다 채우라는 뜻으로 이해해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김경 전 시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봉화마을을 찾는 날이었고 이 강선우 의원과 함께 팔짱까지 낀 채 대화를 나눴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김경 전 시의원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경찰에서 진술한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김 전 시의원은요, 여기에 대해서 당시 강 의원 측이 이른바 쪼개기 후원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코치해줬다. 이런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합니다. 네, SBS에 따르면 당시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독촉을 받은 뒤 입금을 서두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봉화마을에서 강 의원을 만난 10월부터 11월까지 2달 동안 지인들 명의로 약 8천만 원을 추가로 쪼개기 후원을 했다라는 건데요. 그러자 이 강선우 의원 측에선 다닥다닥 들어온 건 선관위에서 문제 삼을 수 있다면서 일단 반환하고 나중에 다시 받아야 한다라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부 후원금 반납이 이뤄진 뒤에 강선우 의원 측에서 다시 연락을 해와
이제 알겠죠? 잘 쪼개서 보내면 티가 안 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게 김 전 시의원의 경찰 진술입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이런 김 시 의원의 진술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오늘 오전 SNS 글에서도 강 의원은 당시 그런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오히려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이 강 의원에 대한 2차 조사 이틀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섰다는 점에서 핵심 혐의에 대한 입증은 어느 정도 마무리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영장 신청서에는 쪼개기 후원 관련 혐의는 포함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미 사전 혐의를 통해서 강 의원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따라서 경찰이 이제 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그걸 받은 검찰이 본격적으로 법원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에 들어가면 국회는 22대 개원 이후에 네 번째로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법원이 국회의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하려면요. 회기 중에는 먼저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체포 동의안은요, 이 무기명 투표로 제적의원 과반 출석의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강선우 의원의 경우엔 민주당이 이미 제명을 결정한 만큼 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강 의원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오늘 민주당의 반응 잠시 보고 오시죠. 만약 이제 검찰이 이거를 청구해서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이 자유투표를 뭐 하시는지 당론을 하시는지 이런 걸 전망을 좀 관련해서 저희들이 따로 논의한 적은 없는데요. 그동안 관행으로 보면 그렇게 처리되지 않겠습니까? 이 강 의원 등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김경 전 시의원의 전방의 로비 의혹에 등장하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강 의원의 1억 공천 헌금을 수사하던 중에 김 전 시의원의 이른바 황금 PC를 확보를 했고요. 125개나 된다는 이 녹음 파일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이 민주당 현역 의원이 최소 11명이나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강선우 의원의 1억 공천 헌금 사건이 이 녹음 파일 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미칠 파장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장현주 변호사께는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야당은 그동안 강선우, 김경 두 사람의 1억 원 수수 의혹을 이제 공천 뇌물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공세를 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오늘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면서 이 뇌물이 아닌 배임 증제 또 배임 수재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경찰이 판단한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것에 공감을 하시는지 그리고 뇌물과 배임 수증제는 형량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일단 아마 경찰로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지금 단계에서의 어떤 죄명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수사가 추가되거나 또 실제로 기소로 나아갈 때는 또 죄명이 추가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뇌물죄로 아마 이제 혐의 적용을 하지 못한 이유는 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서 뇌물을 받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1억 원과 관련해서 이 공천 헌금의 의혹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강선우 의원의 국회의원의 직무와 직접 관련됐다라기보다는 강선우 의원이 당무를 하면서 또는 당의 공천 업무를 하면서 그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돈을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심입니다. 그렇다면 형법상의 배임 수재죄가 있는데요. 이것은 꼭 공직자일 필요도 없고 타인의 이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게 되면 성립하는 범죄가 배임 수재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사무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공천 헌금을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기 때문에 일단 배임 수재죄를 넣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져서 실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면 지금 뭐 쪼개기 후원금이라든지 또 각종 추가 혐의들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직과 관련이 있는지 특히 이제 뇌물죄와 관련해서도 나아가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뇌물죄는요. 형법으로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특가법에 의하면 1억 원이 넘어가면요. 형량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치를 만큼 엄중한 형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찰이 결국 그 강선우 의원이나 김경 전 시의원에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진작부터 이미 수사가 많이 늦은 거 아니냐 그리고 제대로 과연 수사를 하겠느냐라는 경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을 해왔는데요. 지금 저희 기자가 소개를 해드렸듯이 이른바 이 김경 전 시의원의 황금 PC에서 125개의 녹음 파일이 확보를 했고요. 거기에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만,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걸 논의하는 그 대상으로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숫자만 지금 11명이 알려진 것으로 지금 보도들이 나왔거든요. 그보다 더 있다는 지금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경찰이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의지를 갖고서 수사를 할 것이냐, 여기에 또 관심이 모아지는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보면요, 이른바 황금 PC라고 하는 내용 중에 이제 이름이 몇 명이 어떻게 거론된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네. 그 구체적으로 뭐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썼다든지, 뭐 김경 전 시의원의 그런 그 육성은 좀 나오지만 누구한테 뭘 얼마를 썼는지 뭐 이런 부분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숫자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걸 보면 그 황금 PC의 내용에 뭔가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경찰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물론 뭐 강선호 그 의원하고 그다음에 김경 서울시 의원을 이제 신병 처리를 하고 나서 그 후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지금까지 그렇게 대단히 의지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또 숫자도 많고 구체성도 현재로서는 떨어지고 하면은 물론 뭐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 경찰의 의지를 충분히 의심해봐야 할 만한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